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채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4주차 테스트의 문제들 말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차근차근 문제를 푸니까 조금 더 나은 느낌이 있으시죠? 네, 문제풀이는 제대로 알고 푸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혼자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접근법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도 잔소리 드릴게요. 자,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책평가는 대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정책평가는 사후적 평가이기 때문에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행되게 되는 정책 분석과 비교를 했을 때 정책 분석은 사전적인 평가가죠. 정책 평가는 사후적인 평가가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건 누가 봐도 사후적인 분석이 아니라 사전적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인과관계를 허위로 만드는 매개 변수. 인과관계를 허위적으로 만드는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제가 종속 변수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독립 변수의 원인과 종속 변수의 원인이면 되게 이상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 변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X. 정책 평가 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정책 수단 달성이 당연히 목표보다 먼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맞고요. 정책평가의 연구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준실험보다는 진실험 아니죠. 진실험은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준실험의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험법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였으니까 요거 같이 좀 정리해 주시고요. 12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보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왔죠. 정보업무평가의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이 됩니다. 그죠? 포함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그 다음 공공기관 이렇게 셋이 지금 현재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기관이 됩니다. 1번 X, 2번 국무총리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문에 대해서 특정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리고 공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인, 위원장 2명 포함해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X고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번에는 특정 평가하고는 다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합동으로 평가하니까 합동평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지금 12번, 2번이 됩니다. 맞죠? 네, 13번 들어갈게요. 정책 목표는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호고드 피터스의 정책 변동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목표는 변화하지 않았는데 수단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수단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정책이 변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그대로 변동하지 않고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책의 승계가 되죠. 그래서 유지하고 승계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지는 목표도 수단도 대부분 유지. 아주 수단에 아주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제가 코로나 해가지고 예시 들었던 거 기억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 조정. 이런 것들은 근본 수정은 아닙니다. 이런 건 유지고 정말 근본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이게 승계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장의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14번부터는 우리 조직론 얘기죠. 자, 민즈버그가 제시한 조직 구조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전문적 관료제, 공단기, 저 같은 강의하는 강사들 얘기하거나 종합병원의 의사,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늘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영역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핵심 운영 중심이죠. 핵심 운영이 바로 오퍼레이팅 코어. 이 관료제 계층제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애들이고요. 이들이 복잡하긴 하지만 안정된 환경을 현재 적응하고자 할 때 전문적 관료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임시조직은 진짜 급변하는 사회에 엄청 서프라이즈하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좀 복잡하고요. 불안정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민츠버그의 제일 큰 특징이 개방체제의 관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에 맥락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 다양한 구성 요소, 그다음 조정 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사업부 조직은 최고 관리자인 전략정점이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죠. 요거는 오히려 맨 처음에 만들어진 단순 구조의 특징이고요. 사업부 조직은 오히려 중간 관리자, 제가 중간 개선, 중간 라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 1번이죠.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15번. 번스와 스토커라는 학자가 제시한 로베이와 같이 조직을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했었던 특성. 낮은 공식화는 유기적인 구조. 집권적 의사결정은 꼭대기가 의사결정, 탑이 의사결정 모두 다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계적 구조. 엄격한 계층 구조도 기계적 구조. 수평적인 의사소통, 모호한 책임관계 모두 유기적 구조의 특징이기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 지금 보시는 3번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오늘 월요일 날 진행하게 되는 내용들도 다 봤습니다. 월요일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 문제 풀이 때 진행했던 내용들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행정학하는 습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오늘 이제 기본 개념반 수업 시간에 진행했었던 내용들 가지고요. 다시 한번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